어제 이제 야근 마치고 오늘 쉬는 날인데, 어제 야근 마치고 이제 이틀 동안 못 잔 적에 몸도 피곤하고, 또 거기 동료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우울한 상태에서, 어, 이제 엄마 병원에 갔다 집에 와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정두원 의원이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정말 그 자살을 보면서 더 우울해졌죠. 가셨구나. 피곤해서 쉬려고 가셨구나. 이해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두환 의원,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두환 의원은 이제 그 이명박의 측근이었다가 이제 야인으로 오셔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분이죠. 이제 판도라를 즐겨보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하고,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좀 진실성이 엿보였어. 그래서 좋아하는 분인데 가셨네.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유혹을 느껴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게 저기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력을 다해서 글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때 삶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뭐 어쨌든 그분이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니까 어떤 야망도 있었겠죠. 그게 그의 삶의 의미로 느껴졌고, 그렇게 또 이루어졌고, 그렇게 살다가 그 형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음을 이제 얘기했다가 팽당하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한 건지, 인터뷰하는 도중에 정말 힘들었다, 너무 외로웠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삶의 의미, 정말 내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울해서 이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그 전 정두원 의원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야인으로 나와서 그 TV에 이제 자주 나오고 그 모습을 보았고, 왠지 이제 가까운 듯한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도 하고. 그의 환경과 나의 환경은 다르지만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전력을 다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정말 거기에 올인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나 또한 그 회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24시간
그 회사 생각에, 회사 일에 집중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쉬고 싶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고 그러다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게 뭐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상황에 이제 따라서 이제 갑자기 이제 회사 문을 닫고 심한 우울증에 최면과 기치유등 이런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50세 되던 애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내가 성모님의 딸로서 천주교 일단은 유아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서 자살이라는 거는 꿈만 꿨지 실천은 못한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걸 배우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항상 꿈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쉬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목표를 세웠지.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는 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빛도 없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꿈을 갖고 어느 목표를 정하고 살았었으니까 지금보다는 형편은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딪히는 그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뭐 체면이라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도 그런 어떤 꿈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티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쉬려고 하면은 또 다른 또 이유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 또 부딪혀야 되고 사람들에게가 부딪혀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삶의 의미 이제 낙서한 게 뭐 초등학교 때 이제도 그렇고 보면은 인생무상 삶의 휴일이라는 그 낙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잠자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잠을 자면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쉴 수 있잖아. 잠자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죽음도 잠의 연속이라고 느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떤 희망이기도 했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더 끔찍했을 것 같아, 사는 게. 뭐,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사는 게 좋아서, 가진 게 많고 좋아서, 시간 가는 게 안타깝고,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더 끔찍했을 때.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고, 또 즐기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뭐 진짜 유한이 아닌 무한으로 이렇게 생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누구나 가야 할 그 유한의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그전에는 내가 뭐 체면이라든가 NLP 공부, 마음 공부라든가 하기 전에는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왜라는 질문도 안 했고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 그 NLP나 최면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이제 과거잖아요, 미래가 아닌 과거로 가는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그때 그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상황에 가서, 그 내면아이라고 하죠.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 어린아이에서 그 상황에서 그를 이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가도 이제 그렇게 뭐 이런저런 살면서 많은 걸 겪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엄마가 병원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잘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답하시고 또 옛날 얘기도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고민에 쌓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걸러가면서 하셨는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에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쭉 따라가다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내 엄마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엄마가 이제 순진한 어린애처럼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제 오빠가 제일 큰 우애 사람인데 오빠를 낳고 또 언니 셋을 낳고, 그러니까 4명의 가족에서 내가 이제 5번째죠. 5번째 나를 임신했을 때가 엄마가 가장 힘들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32년생이고 내가 61년생이니까 20대 후반이었죠, 엄마가. 그 18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선생님이신 큰아버지, 아버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큰아버지가 예쁘고 영리하고 어, 똑똑한 이제 그 엄마를 동생에게 소개시켜줘서 18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어렸을 때는 부자였다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고 경찰이셨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셔갖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갖고 유모도 두고 이제 뭐 가정부도 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저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에 이제 망해가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나름대로 음, 집을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20대 엄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오로지 아버지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가장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저를 아마 떼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 상태에서 그 엄마의 뱃속에 있었으니 그 마음이 나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는 엄마가 편해야 된다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인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우울했을 때를 보면은 많이 나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처음에 그 동생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 몸이, 우리는 이제 알아차지 못하게 이제 막 너무 아프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얼마나 아팠으면 이제 죽여달라는 그런.
그게 이제 엄마가 이제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뱉지 못한 엄마의 진심이었을 것 같아, 너무나. 그때는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하소연하듯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게 이제 내가 계속 어느 순간에 어느 때까지만 내가 일을 하고, 어? 이제 그 죽음이 아닌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한시 더 점점점 더 처음에 그 회사를 할 때는 내가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희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 꿈이 있었기에 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어도 그 꿈이 있었기에 그냥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딱 50대 던 애 이제 회사가 갑자기 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문을 닫게 되고, 거기에 정말 열정을 쏟았거든요. 잘난 척도 많이 했고 내 자부심도 많이 갖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정도현 의원도 그 저기 삼선하면서 또 이명박하고 있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살다가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훌륭한 사람이지 보이지만 행복해 보였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눈에 조금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렇게 자기의 그게 이제 살아가기 위한 하는 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과 그런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이기에 또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았는데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겠죠. 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챙겨주지 못할 때,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없는 입장일 때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돌아서기도 하지만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 음. 삶의 의미가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또한 그래요. 내가 지금의 삶에서 나 자신도 추스르기가 힘들다 보니까 누구를 뭐 챙기고 그럴 적은 없지만 나 자신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거로 이제 만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함이 좀 서글퍼질 때가 많아요. 음. 그 직장에서도 이제 뒤늦게 이제 남 밑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직장인데, 그 일이 이제 예전 같지 않게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열정이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 뭔가 이렇게 그런 일들은 이제 적어져서 다행이다 싶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다가 이 길을 택한 건데, 그 환자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환경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집단이고 그 집단에 그 어떤 문화가 있어.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아주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유별나게 행동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뭐 오너도 아니고 하니까 그 환자들을 돌보기보다는 그 집단 속에서 그 일에 적응하느라 이렇게 바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집단 속에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들의 말과 행동, 거기에 끼어들기도 힘든 거죠. 그야말로 이제 팽당한다고 할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극복할 수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 이런 뭐 즐거움이 없어요. 그 환자들에게 이제 방도 바뀌고 그 많은 환자들을 내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거기에 룰이 있기 때문에 룰을 또 깰 수가 없잖아요. 룰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저 이제
받아주는 데 없고 일할 데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생활은 해야 되고 하루하루 그냥 자기 체면하면서 충전하고 또 가서 또 휘둘기고 또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새벽에도 부딪혔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밤근무를 이제 이틀 하지만 이제 쉬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게 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틀째 되는 날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몸과 마음이. 그래도 이제 저녁 때는 이제 그 교대로 그 환자 모니터 보면서 환자들이 이제 자는 분들도 있지만 또 깨시는 분들의 이제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는데 거기 이제 아침에 5시 되면 이제 불을 켜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켜자마자 뭐 하는데 거기 이제 팀장으로 있는 오래된 애가 그냥 큰 소리로 뭘 안 했다고 하더라고. 막 큰 소리를 하길래 나도 충전이 되지 않은 내 영혼이 충전되지 않고 피곤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바탕 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나오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 또 충전할 시간이 없었어. 계속 또 부딪히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우울하더라고. 그게 이제 집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참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정두현 의원이 사망했다고.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속상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런 그 인터넷에 또 쓴 글을 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62세면 조금 더 버티다 보면 살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노안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이제 갈 때가 된 나이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다 죽었겠지만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또 주위 사람들 얼마나 속상하겠어. 뭐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산 사람으로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우울이 아직 안 풀리네요. 아무튼 편히 쉬세요.